자, 방금 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죠. 현재 탄핵안 접수된 지 이제 98일 만인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8인 전원일치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나머지 검사 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재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탄핵 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독립성 침해하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 관련해서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 그거 자체가 수사재량권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먼저 솔주환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내용적으로는 또 당초에 좀 예상이 됐던 결론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선거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과연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몇 대 몇인가 8인의 재판관이 의견이 갈릴 것인가 아니면 전원일치인데 우리 그 최재해 감사원장의 어떤 결정에서 보면 별개 의견 3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별개 의견을 내신 재판관의 어떤 성향별로 나온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도 우리가 소위 그 성향별로 어떤 재판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지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감사원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그 감사원장의 발언 어떤 그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 뭐 이런 발언 어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치는 정도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저는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이유를 삼고 싶고요. 그다음 검사에 대한 부분은 검사 탄핵에 대한 어떤 사유가 좀 특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절차적으로도 보더라도 첫해 기일에 아예 국회 측에서 소추위원단이 국회 측에서 출석도 안 했었어요. 그만큼 어떤 탄핵 소추 사유가 조금 부실했다는 것들이 좀 드러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어떤 탄핵 소추권의 남용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남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뭐 결론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오늘의 선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제 진보로 불리는 재판관들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헌법과 감사헌법 위반은 맞는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은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좀 흠집내기했다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세를 꺾이는 본인들도 명분이 없지만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까지 끌고 갔는데 나름대로 민주당에 좀 가까운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그래도 뭐 아예 법 위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조금 보충 의견으로 조금 전체 흐름을 비튼다 이런 느낌인데 저는 사실 이 세 분의 의견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한다라고 하는 그 감사원장의 발언 자체가 마치 감사원이 뭐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완전히 뭐 수하기관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체 행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또 전체 감사원의 역할 자체가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을 직무를 감찰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 취지를 저는 헌재가 잘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뭐 감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것을 부실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 사실은 법 위반이 없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전원기각 오늘 4인에 대한 전원기각이 사실 민주당의 상당한 타격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줄탄핵, 무차별 탄핵 남발을 해왔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흠집내기를 했다.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배종호 부위원장님, 우리 윤주진 대표가 민주당에게 오늘 이 판결이 좀 타격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봐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흠집내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명백한 문제들이 존재를 했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검사가 핸드폰을 제출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모녀가 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분명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검찰은 피해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있었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라는 거짓말을 명백했는데 이걸 또 모호하게 섞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면책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감사원이 존재한다라면서 감사원의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완전히 부정을 했고요. 또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권 이걸 또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해가지고 이 부분은 별개의 의견으로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또 외부에 유출해 가지고 명예훼손 논란이 또 있었고 또 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고발까지 검찰에 했는데 반면에 지금 뭐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21g 무자격 업체가 또 총괄 주도를 해가지고 또 다른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주고 그리고 이게 무려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패싱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에 고발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검찰 그리고 또 감사원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홀석 대변인. 네. 지난번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진보 보수가 사명 이렇게 인용 기각 이렇게 엇갈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일치가 나왔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배종호 위원장님이 하신 그 모든 문제 제기들이 다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진보 재판관들마저도 감사원은 전현희 감사한 거 문제 없다. 권익위원장. 그다음에 중립 훼손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용산 그 이전한 거 부실감사 아니다. 다 이렇게 일치된 결론을 냈습니다. 단 한 가지 3명의 재판관, 그러니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개별 의견 낸 것은 총리한테 감사 청구권을 준 그 훈령 개정한 것, 그것은 위법이다. 그거에 대해서만 이 3명이 개별 의견을 낸 거고 나머지는 다 일치되게 그거 아니다라고 결론 낸 겁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98일 동안이나 이렇게 끌 일이었나? 한 번 변론하고 말 것인데 라는 그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건 결과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의 이제 의미는 바로 이 감사원장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이 이것이 비상계엄을 촉발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발의가 된 다음에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게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민주당의 줄탄핵이 매우 부당하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그렇다면 이것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도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안이 모두 기각되고 있다는 걸 뭔 얘기겠냐?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거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무리 기각됐다 해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봐준 건 안 되고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그러면 누가 처벌하냐? 그러니까 검찰 맘대로 계속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이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민주당이 다 내라.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8대0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곧 윤 대통령 각하 나올 건 아닌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8대 0으로 헌재가 공정하다는 거 보여준 뒤에 윤 대통령 8대 0 인용해야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호준석 대변인도 오늘 그 헌재 판결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은 두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헌재의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뭐 4대 4로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결이 돼가지고 뭐 정파적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원일치로 기각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이제 헌재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의 기각이 내려진다면 전원일치로 인용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또 뭐 정파적 논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리고 뭐 또 뭐 6대 2로 되든지 뭐 7대 1로 되든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자유롭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법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 좀 덧붙이면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됐던 검사가 안동환 검사입니다. 그런데 네. 이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권 남용 혐의로 탄핵 소추에 붙여졌는데 5대 4로 결국은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네. 이거 자체가 불명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자 이런 결과 나오면 민주당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런데 배종호 부위원장님은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뭐 이념적 지형에 따르지 않고 양심에 따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좀 좋지 않을 걸로 본다고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들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방금 메시지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어떤 탄핵에 대한 탄핵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어제 이재명 대표도 뭐 방송에 나가셔서 뭐 민주당이 잘한 것만 있겠느냐. 네. 뭐 탄핵을 한 것이 꼭 잘했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 뭐 민주당도 조금 그러면 설 변호사는 별개라고 보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이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받는 내용하고 네네네. 저는 이 뭐 오늘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뭐 이 8대 0 그다음에 뭐 6대 2 뭐 요즘 뭐 여의도를 뒤덮고 있는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찌라시 전쟁인데 하루에도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양쪽 진영에서 다 생성해서 만들어서 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희망을 담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난 8대 0의 어떤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보고도 양측에서는 아마 분명히 서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을 것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야 이거 봐라 이게 진영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마 이제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 다 탄핵이 다 기각될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당시에도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무용한 탄핵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과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뭐 바로 연결시키기 어렵다고는 봅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냥 각자 각자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윤지진 대표는 어떻게 봐요? 설주환 변호사 주장과 같습니까? 별개라고 사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지금 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대성인 것 같아요. 중대성.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다 해도 사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선거법을 위반했어요.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아주 의도적인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대한 어떤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이 됐던 것인데 이 체제에 그리고 남은 3명의 검사의 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중대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대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이 기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기각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고 아까 찌라시 말씀하셨는데 전 재밌는 포인트가 지금 기각이 유력하다. 기각이 뭐 이미 4대4로 다 끝났다. 뭐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그런 지라시를 전 누가 돌리는가. 저는 약간 오히려 인용이 될 것이라고 보는 쪽에서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 진영이 기각에 대한 희망이 엄청 견고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쓸 때 나중에 딱 인용이 나오면 이게 엄청난 대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분열이 되게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재 불복하고 저번에 서부지법 폭동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국민의힘은 원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인용이 나더라도 승복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인용이 났을 때 승복하지 않고 막 모두가 막 덤벼들고 달려드는 그런 대혼란을 사실은 민주당 쪽이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런 찌라시는 오히려 역정보를 흘리는 것이라는 되게 우려가 있습니다.